안녕하세요. 요사이 트럼프 가장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김정은 아니에요. 푸틴이에요. 푸틴. 지금 트럼프가 미중 무역 협상 때문에 코박고 있고, 미국 정상회담 때문에 코박고 있고, 그보다 더 큰 문제로 베네수엘라 사태 때문에 신경을 쓰고, 또 오펙하고 경쟁해가지고 미국이 에너지 종주국이 되겠다 하는데도 여기 안 끼는 데가 없는 데가 지금 러시아예요. 보세요. 오펙이 달러가 결제를 안 하고 이제 뭐 유로 하나, 그리고 위안 하나, 루블이나 아니면 다른 농가도 결제하겠다 하는데 미국이 그건 안 된다 이러니까 러시아가 끼어들어서, 야, 오펙 13나라 너들만 힘들어 하지 말고 내가 도와줄 테니까 비오펙국 10개국하고 같이 손을 잡고 트럼프 골탕 좀 먹이자. 미국이 이제 제1의 산유국이 될 것 같으니까 우리 밀어내고, 특히 오펙 너들 밀어내고, 또 러시아도 밀어내고, 에너지가 세계 질서를 다시 한번 휘둘러 보려는데 나하고 손잡아. 사우디가 지금 러시아하고 확정적으로 손잡았다 얘기는 안 하지만 뭐 러시아하고 손잡고 미국과 딜할 생각이에요. 그것뿐이에요. 사우디가 지금 미국 무역 협상을 하는데, 또 어제죠, 금요일 빈살만이 중국하고 시진핑하고 만나 얘기했어요. 아니, 협상을 놔두고 사우디의 제일 큰 무역 파트너가 중국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협상을 놔두고 이 협상을 연장한다고 결론을 내리긴 했지만,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 협상의 핵심은 뭐냐? 중국은 해결을 뭐로 보려는 하면 더 많이 사갈게, 특히 콩 사갈게. 미국 콩 생산량의 3분의 1을 중국이 사갑니다. 콩 더 사갈게. 미국은 콩이 문제가 있다. 콩 사가는 건 고마운데, 고마우니까 트럼프가 어떻게 표현했어요? 미국 무역 협상 잘 된다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 미국은 뭐냐면, I'm not interested in your buying, but changing your trade system. 콩 더 싸가고 우리 농산물 사가는 거는 그건 말할 필요도 없고 디펙토고 뭐 기보이고, 너 경제 무역 시스템을 바꿔라. 자유무역 체제로. 그리고 기술, 화웨이 같은 기술 가지고 2025 제조 25 한다고, 중국 제조 2025 한다고 10개의 핵심 기술에서 미국 앞서겠다고 설치는 거, 그거 좀 슬로우 다운, 천천히 해라. 중국 그럴 생각 별로 없어요. 화웨이 문제는 따로 다루겠습니다. 화웨이가 중국을 살릴지 죽일지 다른 이슈에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Five Eyes라는 미국의 핵심 5개국 동맹국들이 다 깨질 판이에요. 어쨌든 뭐 중국이 그러고 있는 사이, 미중 그러고 있는 사이에 러시아는 이게 웬 떡이냐 하고, 중국이 지금 소홀히 하는, 참 미국이 소홀히, 의도적으로 소홀히 하는 게 시간이 없어서 소홀히 하는 문제에 다 끼들어요. 보세요. 오바마 때 아프간 전쟁 때문에 코를 박고 정신이 하나도 없을 때에 빼내야 되겠다 하는데도 이 진흙탕에 빠진 발처럼 발을 못 빼고 있는 미국이 정신이 없고 돈만 정신없이 쏟아붓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20년 동안 중동전쟁, IS 소위 말하는 테러 전쟁에 1670조를 쏟아부은 거 아니에요. 우리 1년 GNP보다 많아요. 결론이 뭐예요? 1670조 쏟아부고 한 결론이 빈 라덴 하나 죽인 거예요. 축약해서 말하자면 기가 찬 거죠. IS 없어진 거 아닙니다. 그리고 코를 박고 있는 사이에 러시아 뭐 했어요? 우크라이나에 있는 크림반도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러시아에서 보내는 모든 이 석유의 송유관,
유럽, 서유럽, 동유럽으로 가는 석유가는 전부 우크라이나를 건너가게 돼 있어요. 그 유럽과의 관계가 불편해지거나 혹은 기름값 올리고 싶으면 우크라이나를 거쳐가는 석유관을 잠가버리면은 유럽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기름 문제에 있어서는, 석유 문제에 있어서는. 우크라이나를 점령해서 크림반도를 점령했다라는 것은 유럽에 대해서, 미국 너희들만 이때까지 유럽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했는데 러시아도 함 해보겠다 이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우크라이나를 치는 게 아닙니다. 자, 이야기가 좀 둘러간 것지만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24일 날 볼턴이 와서 정용 실장하고 이 미북 정상회담 하기 전에 한국의 입장을 제대로 조율하겠다 했는데 볼턴이 갑자기 취소했습니다. 24일 내일 아닙니까? 볼턴이 나 지금 급해. 카라카스에 가야 돼. 베네수엘라 수도를 가야 된단 말이야. 이유는 뭐야? 이번 주말까지 마두로한테 얘기한 게, 야, 우리가 보낸 구호물자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지금 오늘 아침에도 CNBC나 BBC 월드뉴스를 보니까 콜롬비아에 미국이 지원하는 원조 물건이 이 상표도 하나, 참 박스에 표도 하나, 꼬리표도 안 띄고 수백 톤들이, 수천 톤들이 쌓여 있어요. 창고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베네수엘라로 미국이 보낸데도. 이유가 뭐냐? 마두로가 누굴 쥐고 있습니까? 군부를 다 쥐고 있어요. 군부들이 거기에 인도적인 구원물자 보내는 걸 절대로 막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마두로가 하는 얘기가. 오늘 막다가 아침 뉴스를 보여 한 명을 죽였대요. 사람 죽고 수십 명이 소위 말하는 부상을 입었어요. 마두로 입장은 뭐냐? 미국 구호물자 절대로 들어오면 안 된다. 완전히 트럼프가 사기꾼이다. 말은 인도적인 구호물자 보내준다 하면서 사실은 우리 석유에 관심 있다. 그리고 내 정권 무너뜨리려고 한다. 누구도 구호물자 보내면 안 돼. 이래놔 놓고 러시아가 보낸 300톤 받았어요. 그리고 러시아하고는 마두로가 쏙쏙거립니다. 너희들 보낸 건 받을게. 우리가 인도적인 이 문제는 지금 전혀 없다. 영상에 나오는 거에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난리예요. 300만이 베네수엘라에서 탈출을 했는데 임산부들이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수가 베네수엘라를 탈출하는 게 그 베네수엘라 병원에서 애를 낳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받아주는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애를 낳고 난 뒤에 애가 영양실조로 바로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콜롬비아나 브라질이나 왼쪽으로는 콜롬비아, 오른쪽 브라질이니까 거기 와서 애를 놓는 거예요. 미국으로도 도망가고 300만이 나갔다는 거예요. 콜롬비아에 80만이 나가 있어요. 80만이 콜롬비아로 도망가 있는데 콜롬비아 국경도 막고 브라질 국경도 막는 거예요. 콜롬비아 국경 막는 거는 미국이 콜롬비아 국경을 통해서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 사이에 있는 그 국경을 통해서 구호물자를 보낸다고 하면서 미국 끼들어오고, 브라질을 막은 거는 최근에 당선된 보소나로가 마두로 인정 안 하고 과이 정권만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이 브라질도 그냥 놔두면 절대로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야. 소위 말하는 브라질도 여기 도로도로 문 열도록 허락해가는 절대로 안 되겠다. 저거 친미 앞잡이다. 이런데 미 국내에서는 또 무슨 일 있냐? 그것도 아침 뉴스에 나왔어요. 유명 변호사들이, 법률가들이 편을 짜가지고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이 진짜 합법적인 대통령이 누구냐? 한쪽은 마두로다. 다른 쪽은 과이도다. 싸우고 있는 거예요. 뉴스에 나온 거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칫하면요, 이 트럼프는 절대로 베네수엘라를, 자칫하면요가 아니고 트럼프는 절대로 베네수엘라를 잃고 싶지 않습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베네수엘라가 왜? 솔직히 말씀드려서
단위 면적당 세계 최고의 석유 매장량이 있는 나라입니다. 석유 산유국이에요. 지금 기술도 부족하고 장비도 낡고 해가지고 생산을 못합니다. 그 장비도 소위 말하는 업데이트하고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야 돼요. 미국이 지원을 32억 달러 했는데 마두로는 한 얘기, we don't need your money. 네 돈 필요 없어. 미국 돈 필요 없어. 그 대신 러시아는 와도 괜찮아. 노골적으로 얘기 안 하는데 러시아 구호물자는 다 받아들여. 푸틴 살맛 났다는 거죠.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푸틴이 베네수엘라만 잡으면은 사우디하고 손 잡고 미국에 맞짱 떴어. 에너지 종주국은 러시아가 하겠다는 거예요. 사우디까지 안으면서. 사우디 지금 움직임이 묘하거든요. 그렇게 친미 국가였는데 제가 며칠 전에도 방송한 것처럼 원자로를 사들어오는데 어디로? 이게 예비 소위 말하는 계약자? 예비 계약자? 실질적으로 확정된 건 아닌데 5나라에 한국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우리는 가능성 거의 없어요. 거의 제가 볼 때는 이거 기술적인 결정보다는 기술 수준의 결정보다 정치적인 결정되는 미국 아니면 러시아예요. 사생 결단을 하고 그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가 향후 20년 사이 16개 원전을 건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약 800억 불 들여서 90조죠. 그 돈도 엄청나지만 러시아는 사우디하고 손을 잡으면은 에너지 종주국을 미국한테 뺏길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럼 세계 질서 재패에 러시아가 갑자기 크게 부상할 수 있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잡아서 유럽 통제하죠. 베네수엘라 잡으면은 남미 통제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에너지 질서에 대해서 미국과 맞짱을 뜰 수 있다는 거예요. 유럽에도 발걸치고 남미에도 발걸치고 그뿐입니까? 지금 중동에서 보세요. 시리아에 물론 냉전 이후에 만든 거지만 냉전 때부터 있던 거지만 러시아의 세계 최고의 최대 크기의 해외기지가 시리아에 있어요. 미군은 시리아에서 철군한다는데 철군시킨데 러시아는 거기 남아있어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에게 하는 얘기예요. 미국은 트럼프는 물론 3월달에 사우디아라비아에게 우리 원자력 협력법 124조에 의해서는 사실 원자를 팔아도 너희들 고농축 우라늄 여기서 개발하면 안 된다 했는데 그것까지도 일단 무시하고 원전 팔겠다 하는데 러시아는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 그거 핵무기 생산해도 괜찮으니까 우리 원자력 가져가. 사우디가 상당히 러시아 쪽에 조건이 괜찮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양다리 작전이에요. 그것뿐 아니에요.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미중 무역 협정이 되고 있는데 사우디가 와가지고 중국 시진핑을 어제 만나고 간 거예요. 앉아가 둘이 정상회담을 하고 간 거예요. 정상회담보다 거의 밀담에 더 가깝죠. 무슨 얘기했겠습니까? 당연히 기름 얘기하고 미국이 뭐라 해도 너들하고 무역은 계속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불편해요 지금. 트럼프의 그리고 이 푸틴의 이런 종횡무진 그것도 그냥 종횡무진 아니고 치밀하고 계획적인 종횡무진이에요. 어디? 미국이 발을 들어놓는 데를 가가 다 견제를 하거나 한 발 끼겠다는 거예요. 동북아에서 중국 시진핑하고 김정은에게 코박고 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우리가 사우디 아니라 베트남 하노이에서 27일, 28일 이틀 한다는 게 지금 줄여서 27일 하루만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트럼프 몸뚱이는 하노이에 올지 몰라도 모든 신경이 90%는 베네수엘라에 가 있어. 미중 무역은 일단 연장하겠다고 던져놨는데 모든 게 잘 돼서 연장하는 게 아니라 중국은 우리가 콩 더 사가면 될 거 아니야. 돈 더 주겠다는데 미국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야 너들 기술을 훔쳐가거나 아니면
5G 장비를 전 세계 팔아먹는 거 하지 말라는데 그것도 멈추고, AI나 우주 기술 같은 거 좀 개발하는 거 좀 천천히 하고, 무역 체계도 자유무역 체계로 바꾸고 근본적인 시스템을 바꿔라. change, not the focus of buying. buying이 포커스가 아니고 change다. 중국은 이만큼 사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일단 이만큼 사주면 되는 게 아니냐 하니까 트럼프로서는 안 사주는 것보다 사준다고 하니까 미국 콩을 사가겠다, 미국 농산물을 사가겠다 하니까 반은 일단은 성공한 거죠. 그러나 진짜 미국의 무역 협상의 핵심은 그게 아니라요. 이거. 그게 아닌 거죠. 관세가 아니고 미국 농산물 더 사가는 게 아니라 트럼프의 신경, 미국의 자존심을 끌고 대고 있는 중국의 정말 어그레시브한 기술 개발에 있거든요. 그리고 기술 훔쳐가는 거. 그리고 무역체제. 자유무역체제와 다른 그런 무역체제. 중국식 무역체제를 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바꾸라는데 중국 바꿀 생각이 없어요. 무역전쟁 끝없이 갑니다. 3월 1일에서 단순하게 얼마 좀 미룬다고 잘 돼가고 있다. 트럼프가 뭐 잘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 있어요? 미국 내에서 민주당 욕할 때, 그리고 자기 욕하는 언론들을 비판할 때 잘 안 되고 있지. 나머지는 다 잘 돼. 문재인도 잘하고 김정은도 잘하고. 자, 푸틴의 이런 종횡무진의 마지막으로 트럼프가 왜 또 신경 쓰느냐. 밀러 특검에서 러시아가 이 트럼프 대통령이 개입했다. 러시아 게이트가 증거가 넘친다라고 자꾸 압박을 넣으니까 민주당 보이스죠. 또 민주당 보이스일 뿐만 아니라 밀러 특검 결과에서 나온 얘기들이니까, 결과에서 뭔가를 찾아낸 거니까 트럼프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압력이에요. 그것도 러시아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푸틴 요새 산책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미러 관계는 미러 관계로 하고 러시아하고 손을 잡고 중국을 압박해보겠다. 다시 말하면 70년대 초반에 닉슨 때에 키싱어가 미국이 중국하고 손을 잡고 소련을 압박하겠다라는 같은 전략을 해보려고 그랬더니 이번에는 반대로 파트너만 바꿔서 러시아하고 손을 잡고 중국 압박하겠다 하는데, 러시아가 내가 왜 니하고 손을 잡아? 나도 독자적으로 니하고 한번 맞대항 해보겠다 하고 나서는 거예요. 그게 맞대항 하겠다라는 건데 약간은 격은 겁은 조금 났지만 독일,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나라들이 나 독자적인 목소리 내겠어. 나 중동에서 종주국이야. 사우디아라비아는. 독일은 나 유럽에서 종주국이야. 러시아는 야, 과거의 영향, 과거의 우리의 정말 영광, 구소련으로 돌아가겠어. 너 아시아에서 중국하고 싸우든 말든 간에 나 너하고 싸울 거야. 머리 아파요. 싸우는 방법이 네가 관심을 갖는 모든 데는 내가 관심을 가져. 지금 러시아는 경제적으로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푸틴은 군사적 외교적으로 중동도 개입하고 남미도 개입하고 유럽도 개입하고 전부 미국의 정말 핵심 관심사에 다 개입하는 거예요. 이 미북 정상회담이니까 한반도 핵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가 직접 개입할 목소리가 별로 없으니까, 여기는 중국이 더 크게 관여하고 있으니까 그 틈을 이용해가 트럼프가 여기 정신이 없는 동안 그 문제들 다 기다리고 있으니까 트럼프의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거야. 하노이에 있는 게 아니고, 김정은 얼굴을 보는데 김정은이 보이는 게 아니라 마두로가 보이는 거야. 이번에도 미북 정상회담은 비핵화는 핵심이 아닙니다. 저는 수없이 얘기했어요. 그럼 실패냐? 꼭 실패라고 할 수 없어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벌써 트럼프의 속내를 얘기했잖아요. 3차, 4차로 가겠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거 단숨에 무슨 북한의 경제체제를 바꾸겠다는 건 어렵다는 거 알았으니까 처음은 좀 시도를 했겠죠. 핵 문제까지 해결해 보려고. 안 되니까 노골적으로 정보기관에 오래 있던 DNI 국장까지 뭐라고 얘기해요.
차라리 인도 파키스탄처럼 인정해주고 시작하는 게 낫겠다. 노골적으로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게 트럼프의 속마음인지도 모릅니다. 베네수엘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베네수엘라에 러시아가 개입하니까 또 중국까지 침을 흘리고 있으니까 세계 강국의 각축장이 되고 있으니까 그것도 그냥 지금은 수천만 프로의 인플레이션이 돼가지고 엉망진창인 나라지만 땅 밑에 파묻혀 있는 기름으로 보면, 석유로 보면 트럼프는 자기가 안 물러서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과거로의 회귀는 없다. 더 이상 물러서는 없다. 사회주의로의 회귀는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이틀 전에. 자칫하면 거기에서 전쟁이 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전쟁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건 지금은 시리아 전쟁에서 미국이 개입하고 자꾸 중동에서는 발을 빼죠. 미국이 개입하고 북한에 폭탄 터뜨릴 가능성 상당히 낮아요. 거의 없습니다. 베네수엘라 전쟁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미북 정상회담 베네수엘라 때문에 폭탄 맞았어요. 왜? 트럼프가 더 관심 있는 데니까. 그거는 미국의 세계 전략에 정말 경제 전략에 에너지 전략의 핵심국이니까 혼자서가 아니고 러시아가 끼들어 중국이 끼들어 같이 각축전을 벌리자 하니까 때문에 이번 하노이 회담은 뭐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식으로 빚 좋은 개살구 처음부터 비핵화란 용어는 안 나왔지만 미국은 지금 정신없습니다. 빨리 하노이 날짜야 지나가라 이 생각만 하고 있어요. 손 흔들고 카메라 찍고로서 끝날 겁니다. 미북 정상회담의 모양이 더 쪼그라든 거는 베네수엘라 때문이고 푸틴 때문입니다. 자, 정용 실장은 잠이 안 오겠고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그걸까 지지율을 올리는 거로 비핵화라는 거죠. 혹은 남북 경협 가지고 팔아먹는 카드도 별로 작동이 안 됐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에게는 더 플러스인지는 몰라도 그것도 단순히 아주 근시안적인 계산이죠. 일단은 미국이 적극적으로 대들어서 뭔가를 좀 결론을 내리는 게 우리한테는 문재인 정권에게는 플러스가 안 될지 모르지만 한국으로서는 더 나은 일인데 트럼프 눈에는 베네수엘라가 김정은보다도 마두로가 지금 김정은보다 더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